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제목만 보셔도 진짜 열악한 곳에서 근무한 해병대 얘기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거 군대 용어로 격오지 부대라고 하죠. 군썰 이주성은 결코 여러분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 격오지 부대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지휘관의 눈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은 격오지 부대 중에서도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군인다운 아주 전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있는 반면에 우리 그냥 사이드라고 하죠. 요즘 젊은 해병들 용어로는 개꿀 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때는 그냥 짱 박힌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튼 그 짱 박히는 부대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진짜 해병대다운 격오지 부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병대 최고의 격오지 부대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생각하시겠습니까? 포항 1사단이야 뭐 거의 대부분이 사단 울타리 안에 있고 또 육지에 있다 보니까 격오지 부대라고 할 만한 부대는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내가 진짜 포항 1사단의 격오지 부대에서 고생 좀 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제 방송 정보를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리로 제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포항 1사단은 열애. 아무튼 유교단 백령도에서는 소청도가 최고의 격오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백령도 떨어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다시 대청도를 가라고 하면 승질나죠. 근데 대청도도 백령도랑 똑같은 면급 행정구역입니다. 옹진군 백령면, 옹진군 대청면, 즉 급이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만붙이고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놈한테 다시 소청도를 들어가라고 하면 돌아버리죠. 이쯤 되면 거의 탈령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 백령도 떨어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대청도야. 대청도 영 만붙이자 했는데 다시 소청도야. 탈령 맘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교단에서는 결코 탈령이 있을 수 없다.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유교단에서는 어쨌든 소청도가 단연코 먹어줍니다. 그럼 연평부대에서야 뭐 당연히 우도중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김포 2사단의 최고의 격오지 부대 바로 말도소대입니다. 백령도, 연평도 격오지 부대는 나중에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병대에 딱 1%만이 간다는 특수수색대 잘 아시죠? 근데 이 말도소대는요 전체 해병대 중에서 진짜로 딱 0.1%밖에 안 되는 인원들이 가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예비역들이 말은 들어봤어도 말도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말과 말도의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제보자는 말도에서 소대장을 무려 1년씩이나 하신 분입니다. 53대대가 그 예하 9중대, 10중대, 11중대가 6개월 단위로 도는 건 아시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6개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1년을 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양반이 쏘이때 간 게 아니에요. 중위 진급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정확히 1년 365일을 휴가, 외출, 외박 단 한 번도 없이 근무하신 분입니다. 먼저 이분 얘기를 하면 말도소대가 어떤 부대인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순서에 상관없이 제가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들겠습니다. 이 소대장이 말도에서 한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대는 53대대죠. 그러니까 9중대, 10중대, 11중대가 이제 돌아가면서
강화도의 예비대, 뭐 교동중대, 삼산중대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를 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말도 소대장하는 도중에 6개월이 돼가지고 중대가 교대를 한 겁니다. 그럼 소대장도 당연히 나와야죠. 자기 중대가 강화도나 교동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대원들이 들어오고 원래 있던 놈들은 뒤에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나가야죠. 근데 자기는 그냥 거기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대장은 원래가 11중대 소속인데 10중대가 들어오면서 임무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안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직속상관 중대장이 바뀌고 자기 새끼들도 다 바뀌었는데 소대장만 자기만 거기에 계속 박아두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1년을 휴가고 뭐고 간에 그 섬을 단 하루도 비운 적이 없다. 이렇게 근무했다는 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대장이나 연대장의 지휘 철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꼴통 장교가 하나 있다. 장교들도 꼴통 많아요. 해병대 병 한 개 기수 중에서 만약에 10%가 꼴통이라면 장교들 역시나 그 비율은 동일합니다. 10%는 꼴통이라는 얘기죠. 이 해병대 꼴통 불변의 법칙 왜 그런 건지 잘 몰라요. 아무튼 이런 꼴통 장교를 어디 멀리 안 보이는 데다 두어버리면 사고 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반드시 자기 옆에 두고서 관리하는, 뭐 이걸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너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사고 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장교들을 배치하는 지휘관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꼴통을 끼고 사는 지휘관이죠. 상당히 그 부처님 같은 성격의 이런 지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 꼴통 소대장 이 새끼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지휘 철학을 가지신 대대장이나 연대장님께서는 씨발 이 개새끼 보지 말자. 이게 정신건강에 해롭다. 내가 씨발 장군은 안 되는 게 낫지. 이게 내 수명이 10년이 줄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새끼들은 아예 내 눈에 안 보이는 대로 보내버리자. 그 일종의 유배, 귀양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런 두 가지 경우인데 이 소대장은 중대가 바뀌고 중대장도 바뀌고 소대장도 바뀌었는데도 계속 말도 소대장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말도 소대장 얘기가 지금 의외로 길어지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이분이 아주 유능한 장교라는 뜻입니다. 얘가 아니면 말도는 금방 적화되는 거예요. 윗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증거예요. 아주 유능한 장교죠. 아무리 꼴통이 보기 싫어도 그렇지 지휘관이 이런 말도 소대에 꼴통을 보냈다간 결과적으로 본인도 온전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장군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옷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신 거예요. 아무튼 이 유능하신 소대장께서는 광주 육군 보병학교를 마치고 그 수료 직전에 자기가 이제 내가 포항이냐 김포냐 도서부대냐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령도 연평도 떨어지면 그날 거기 이제 떨어진 애들은 이제 곡소리 나죠. 광주 시내가 이제 술판이 벌어지죠. 그래서 자기는 김포 떨어졌으니까 그거 육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능한 장교와 동기생 그 모임에서도 좀 감투를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기생들 돈을 걷어가지고 백령도 연평도 들어가는 동기생들한테 전별급?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 위로금 같은 거. 그래서 이거 돈을 걷어줘야만 얘들이 탈령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백령도 연평도 들어가는 그 신빙소위 그냥 10명 이 새끼들이 그냥 집단으로 다 탈령해버리면 우리 포항 1사단이나 김포 2사단에 떨어진 그 동기들은 뭐가 됩니까? 그냥 위에 선배들이 이 개새끼들 집단으로 다 탈령한 그 기수 이 기업 빠진 새끼들은 해병대 수사, 그러니까 그 돈으로 다 얘들을 갖다 무마한 거예요. 야 우리 동기들이 야 난 좋은 데 갔으니까 니들 제발 도서부대에서 사고 치지 말고 탈령하지 마라. 제발 인천에서 배를 타다오. 뭐 이런 그런 뭐 합의금? 아니 뭐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뭐 위로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했대요. 근데 막상 자기가 말도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백령도 연평도 들어간 이 개새끼들은 이건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위로금은 자기가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씨발 내 코가 석자인데 아이 개새끼들한테 줘버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
그럼 이 소대양 말도까지 어떻게 들어갔냐? 이 과정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분의 한을.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 하얀 선이 그 NLL이고요. 여기가 김포. 그 다음에 이 큰 섬이 강화도입니다. 이 강화도의 서북 쪽에 교동도, 여기가 교동중대죠. 그 다음에 서쪽에 여기가 성모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성모중대라고 부르지 않고 삼산중대라고 부릅니다. 강화군 삼산면이니까. 그래서 이쪽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검도, 그 다음에 주문도, 보름도,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가 말도, 오늘의 주인공인 소대장이 근무하신 말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한박도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좀 시끄러웠죠. 그러면 지도를 좀 줄여서요. 자, 이 성모도에 있는 그 삼산 중대장, 이분은 자기 중대원들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서검도, 주문도, 보름도, 말도 이런 데다 다 팔아먹고 중대원들 얼굴도 보기가 어려운, 아마도 해병대에서 가장 비운의 중대장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대장이 어떻게 여길 들어갔는가? 이 들어가는 것도 이게 소설입니다. 일단 이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성모도, 지금은 여기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엔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성모도를 들어가면 여기 이제 중대본부가 있으니까 중대장한테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대본부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이 성모도에서 이제 이쪽으로 다 이 세 개의 섬을 들어가는 거는 일반 여객선이 아니라 당시에는 말도 평화호라는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가 민간 선박인데 유엔군 사령부에 등록된 선박이랍니다. 이거는 민간인 통제선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이죠. 그렇다고 얘가 이 하얀 선 넘어간다. 그럼 월북이죠.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치우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더니만 마을 주민이라고는 전체 5가구에 10여 명. 여기가 접적 지역이다 보니까 전 주민의 간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뭐 죄다 감투를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로 농업과 어업을 주로 했는데 이 어업이라는 게 또 골 때려요. 어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배가 없어요. 이런 초접적 지역에서 배를 띄울 수 있었겠습니까? 잠깐 뭐 딴 생각하면 넘어가는 건데 배가 없어요. 아무튼. 근데 어업이래요. 그래서 이제 물이 빠졌을 때 미리 이렇게 대나무에다 이렇게 그물들을 갖다 이렇게 쫙 세워놓으면 만조 때 꽃게들이 지들이 알아서 거기 이렇게 걸려든대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그냥 걸어나가가지고 대추나무에 걸린 연처럼 그냥 손으로 띄워오면 되는 그런 어업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꽃게가 무지정 걸려 있는데 이게요, 그 그물에 꽃게가 다 걸려서 맞은편이 안 보인대요. 조금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막 2중, 3중으로 붙어 있대요. 막 꽃게 위에 그 위에 등딱지 그게 막 M16을 갈게도 그 관통할 수가. 오늘 내가 너무 앞서라. 아무튼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지정 많이 있었대요. 근데 이 마을에 발전기가 한 대 있어가지고 마을 주민과 말도 소대가 같이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관리권이 마을에서 있었다고 해요. 즉 해병대는 마을에 빈대 붙어서 전기를 쓰는 거죠. 그렇다고 24시간 만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상 밤 10시가 되면 이제 마을에서 발전기를 껐대요. 그럼 그 시간부터는 상황실도 유지해야 되고, 근무 교대자들이 뭐 불이 있어야 옷도 갈아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격오지 부대라고 해도 그렇지 해병대가 싶어 군복을 뒤집어 입고 양말을 거꾸로 신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해병대 가오가 있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불이 있어야 옷을 뭐 제대로 또 뭘 할 텐데. 그래서 성모도에 삼산중대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요. 보문사.
그 보문사에 이제 불공들이로 와가지고 기도할 때 잠깐 이렇게 불 잠깐 썼던 거 거의 새거랑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초가 그걸 주기적으로 다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뭐 보급을 해줬다고 그래요. 정식 보급품이 아니죠. 이게 국방부용품이 아니고 싸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는 해병대 사령부도 재창설되고 좀 괜찮은 시절이었는데 아니 씨발 호롱불이나 호야불 정도는 놔줘야지 글쎄 절간에서 얻어온 건지 김바에 한 건지 뭐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촛불이 뭡니까 촛불이 어감도 나쁘게 촛불인지 촛불인지 아무튼 왜 그렇게 군상을 떨었는지 몰라요. 해병대는 씨발 해병대가 가오가 있지 그게 아니 이북놈들이 씨발 넘어왔다가 예전에 뭐가지 따간다 뭐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식들이 한밤중에 싹 와가지고 해병대 말도소대 이렇게 창문 너머로 상황실을 딱 들여다보니까 아니 지들은 아우지 탄광 요독 수용소에서도 전기를 쓴다는데 촛불 켜고 해병대 상황병이 졸고 있으면 얘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남조선에 와서 뭐 아니면 조류에 밀려서 보르네 온 기야? 이거 원시인 아니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밤 10시만 넘으면 전기가 전혀 없는 그런 생활. 근데 무슨 중요한 축구 경기라도 있는 날이면 이 마을의 관리자라는 새끼가 10시도 안 됐는데 발전기를 꺼버린다는 거예요. 엿먹으라고 해병대. 그러면 소대장이 또 뛰어내려가지고 뭐 남는 기름 갖다 주고 빌고 해가지고서 이제 발전기 다시 돌리고 20분 만에 텔레비 다시 켜고 나면 조금 전까지 우리가 일본한테 1대 빵으로 지고 있는데 20분 만에 3대1이 된 거야. 아니 씨발 3골 역적 막 집어넣는 거 결정적인 걸 내가 못 본 거 아니에요. 그게 해병대 얼마나 승질나요. 그 이 정도면은 그 격오지 부대에서 곤조 딱 복수 뭐 이런 게 생각 날만도 하잖아요. 이렇게 열받아 있는데 그때가 마치 꽃게잡이 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새끼들이 다 감투 쓰고 있으니까 분여회장 오고 이장 오고 새마을 지도자 와가지고 대민지원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 다 보고해가지고 대민지원을 나갔대요. 7박 8일을 존나 고생한 거죠. 그 병력이라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민지원이 이렇게 꽃게 아까 그 그물에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붙은 거 그걸 일일이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7박 8일을 해줬는데 아이 개새끼가 꼴랑 암캐도 아니고 숫개 2마리 주더래. 진짜 이거 진짜 그림에 거기서 폭발한 거예요. 이 대원들이.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특공대 물때를 아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그 민간인들은 그때 못 나와요. 그놈들이 전기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밤에 거기 나왔다니 이 새끼들 승질나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은 아예 밤에 안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그냥 알고 있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서. 그리고 우리보다 또 몇십 년 선배들은 그냥 많이 패고 그랬대요. 그 사람들. 그래서 딱 기계 아무튼 그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털자. 그때 특이하게도 당시 그 소대에 방위병이 한 명 있었대요. 전체 주민이 10명인데 그 얘가 이제 거기서 인천에서 학교 다니다가 고향에서 신성한 병역 임무를 수행한 근데 얘가 아주 A급이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방위병은 그 말도 소대장이 그 황제라고 그러면 이게 옛날에 그 고려 원나라에서 고려의 왕자들을 갖다 이렇게 인질로다 그 원나라에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게 소대장이 자기가 황제라면 얘는 그 말도의 왕자예요. 이거 막 조져버리면 말도의 대가 끊어지는 거야. 아니 뭐 죽이진 않죠. 말도에서 그냥 젊은이가 안 살면 거기 무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 소대장이 딱 쥐고 있는. 근데 이 자식이 딱 영리한 거야. 벌써 얘는 이 권력의 편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소대 그 특공조 이걸 안내해가지고 이걸 털은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걔는 말이죠. 그물에 걸렸을 때 절대로 자기 발을 이렇게 띄워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데요. 도마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시면 사람은 그물에 걸렸을 때 그러면 지가 헤쳐나갈 수가 없으면 이게 손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탈출하나? 뭐 그런 면에서 개나 사람이나 똑같이 뭘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물이 싹 빠졌는데 여기
이렇게 다리만 몇 개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거 털렸다는 거래요. 전문용어로 김바위 당한 거죠. 어부들은 바로 안 돼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절대 개는 지가 끊고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쌈 나는 거죠. 이 새끼 어떤 새끼가 털어갔냐. 그래서 얘들이 그 특수공작을 할 때 꽃게를 털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육군에서 따물빼기라고 하는 그 꼼봉, 몇 개를 가져갔는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걸려 있는 거, 전부 도배가 돼 있잖아요. 도배 싹 털어왔대요. 여기서 싹 털어왔다는 것은 순놈 빼고 앞놈만 싹. 그래가지고 그걸 7박 8일 동안 꽃게지만 해먹었다고 그래요. 그동안 이 7박 8일 동안 이 어장 주인은 맨날 저거 아니 씨 어떻게 이게 성비가 안 맞아? 어떻게 걸리든 죄다 순놈이야. 아무튼 그 동네 뭐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 욕이 거기서 하는 욕이 소대본부까지 다 들렸대. 맨날 기사가 에이씨 어떻게 아니 김씨 거기는 어떻게 성비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아 거기는 우리는 5대5요. 근데 아니 씨 우리는 왜 암놈 하나도 안 걸려? 뭐 그 양반이 그걸 눈치챘는지 어땠는지 뭐 그건 뭐 제가 알 바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때 이거 7박 8일 동안 먹을 때 개 이 속살을 먹으면 그 촌놈이에요. 2등분도 안 먹었대요. 그냥 등딱지 딱 열고 거기다 밥 한 숟갈 딱 넣고 그리고 해병대 보급품 수저 있잖아요. 젓가락 겸용 삼지창 있는 거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면 긁기 좋잖아요. 게장. 그러니까 이게 1대1비율로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게 이 식판에 밥이 이만큼 있는데 그게 숟가락으로 10개다. 그러면 개 20마리예요. 딱딱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뭐 거기 뭐 분리수거래요, 뭐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다가는요, 이 소대장님께서는 지금도 꽃게를 안 드신다고 해요. 근데 난 그 요건 믿음이 좀 안 가요. 아무튼 이건 말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즐거운 복수전이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상급 부대 지휘관이 불시 순찰, 불시 점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요, 뭐 어떻게 딴 거 헛짓거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사람이 느껴져요. 이렇게 딱 봤더니만 준이가 있어. 그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씨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준이한테 반말 못하잖아. 왜 그래? 딱 봐도 완스타야 완스타. 불사단장. 나 고박 깨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부대라는 거예요. 왜? 사단장도 알려줘야 돼요. 나 내일 모레 들어가요. 뭐 이렇게 그렇게는 안 했겠지 이제. 그러니까 그 밑에 짬이 안 되는 연관장교들은 배 타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미리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번도 소대장이 당황한 적이 없다. 더군다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연락을 받으면 그 말도 평화호. 그거는 딱 해가지고 이쪽 기상상대 안 좀. 딱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유능하신 소대장님 정확히 1년 365일을 단 1시간도 말도를 벗어난 적이 없는 이분께서 드디어 교체할 때가 되어가지고 육지로 나오는 날 전 소대원과 마을 주민들이 같이 울고 풀고 진정한 민군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말년에는 한밤중에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하는 도중에 발전기를 끄는 그런 불상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대장이 1년 만에 육지에 나와서 가장 놀랍고 신기했던 물건 그건 바로 아스팔트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연 제보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저도 설날 차례는 지내야 하기 때문에 한 2, 3일은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골에 있는데요. 저도 올라가서 차례는 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편안한 명절 연휴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방송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